여러분, 인공지능이 또 한 번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. 바로 AI가 혼자서 과학 논문을 썼는데 이게 글쎄 인간 전문가들의 동료 심사까지 통과해버린 겁니다. 과학 연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사건,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논문을 쓴 연구자들도 이게 그냥 기술이 좀 좋아졌네 이 수준이 아니라고 말해요. 이제 AI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죠.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험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과학 연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바로 이거잖아요. 도대체 어떻게 AI가 인간 전문가들도 이거 괜찮은데?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과학 논문을 쓸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큰 화제가 됐는지 그 놀라운 결과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이 AI가 쓴 논문 주제가 뭐냐면요. 어떻게 하면 신경망을 더 똑똑하게 만들까 하는 거였어요. 좀 어려운 말로 구성적 정교화라는 방법을 썼다는데 쉽게 말해서 AI 학습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테스트해 본 거죠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결론이 이거 생각보다 별로 효과가 없네? 였다는 거예요. 일종의 실패 기록인 셈이죠. 근데 여러분, 과학계에서는 이런 안 된다는 결과도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으로 쳐준답니다.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고요? 와, 진짜 놀랍습니다. 인간 심사위원들이 10점 만점에 평균 6.33점을 줬어요. 이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했네 이 정도가 아니고요. 전체 제출된 논문들 중에서 상위 45% 안에 드는 꽤 높은 점수였다는 겁니다. AI가 말이죠. 심사위원들이 남긴 평가를 뜯어보면 더 재밌어요.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흥미롭다고 칭찬하면서도 근데 왜 이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남겼거든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가 무엇을 연구할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데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은 아직 인간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대단한 논문을 쓴 장본인, 이 AI 과학자는 대체 어떤 녀석인지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. 이 시스템의 이름, 바로 AI 과학자 V2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가설 설정부터 실험 설계, 결과 분석, 그리고 마지막 논문 작성까지 과학 연구의 모든 과정을 사람 손 없이 알아서 다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. 이전 버전인 V1이랑 비교하면 진짜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 느껴져요. V1은 약간 정해진 레시피대로만 요리하는 요리사 같았다면 V2는 그냥 주방에 있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동시에 수백 가지 요리를 시도해보는 마스터 셰프 같은 거죠. 그냥 좀 더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도약을 한 겁니다. 좋아요. 그럼 이 AI 과학자의 머릿속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연구를 하는 건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하나의 연구팀을 이끄는 연구소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중심에 실험 관리자라는 핵심 AI가 딱 버티고 서서 전체 연구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거죠. 그리고 이 AI가 연구하는 과정을 보면 놀랄 만큼 우리 인간 과학자들이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. 총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. 먼저 아주 간단한 프로토타입으로 이 아이디어 될까? 하고 간을 봐요. 그 다음엔 이 프로토타입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기준선을 만들고요. 세 번째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이 부품을 빼면 어떻게 될까? 하면서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합니다.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이죠?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에이전트 트리 탐색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인간 연구팀은 보통 가장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 하나에 집중하잖아요. 근데 이 AI는 달라요. 수백, 수천 개의 아이디어를 그냥 동시에 다 시도해버리는 거예요. 마치 수천 명의 연구원이 각자 다른 실험실에서 밤새도록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. 이건 정말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입니다. 이 트리 탐색이라는 게 작동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. 실험이 실패하면 왜 실패했지? 하고 오류를 기록해서 배우고요. 성공하면 오케이, 이게 제일 좋았어! 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. 성공해서도 배우고 실패해서도 배우고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.
심지어 이 시스템 안에는 각자 역할이 다른 전문가 AI들도 있어요. 실험 조건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노드, 특정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테스트하는 절제 노드, 그리고 결과가 진짜 맞는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는 복제 노드까지. 마치 어벤져스처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연구를 하는 셈이죠. 이러니 연구가 체계적일 수밖에요. 자,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와, 이제 AI가 과학자들 다 대체하겠네 싶으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잠깐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.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이 논문이 통과된 곳이 학계에서 최고로 쳐주는 메인 컨퍼런스가 아니라 그에 딸린 워크숍이었다는 점이에요. 보통 워크숍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거든요. 그만큼 통과 기준도 다르다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워크숍 합격률이 70% 정도라면 탑티어 학회는 25% 정도밖에 안 돼요. 문턱의 높이가 아예 다른 거죠. 최상위 학회는 정말 바늘구멍 뚫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들이 스스로 시스템의 한계를 아주 솔직하게 공개했어요. 사실 AI한테 논문 3개를 쓰게 시켰는데 그중 하나만 통과했다는 거. 그리고 아직은 세상을 뒤흔들 만한 진짜 독창적인 가설을 만드는 건 어려워한다는 점. 심지어 글쓰기도 가끔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죠. 이게 바로 지금 AI 과학자의 냉정한 현실인 겁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우리 과학의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?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. 바로 AI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사상 처음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에요.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하고 논문을 써서 인간의 평가까지 받는 이 전체 과정을 AI 혼자서 완주했다는 거, 이건 앞으로 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. 논문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AI 과학이 인간 과학과 어떻게 비교되는가가 아니라 그 발견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지 여부다. 결국 기술의 목표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. 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상상도 하게 되네요. 과연 언젠가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AI의 이름이 함께 오르는 날이 올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